9 아니에요? 네. 1165번 볼게요. 오케이. 빨간색. 자, 첫 번째로 아래로 블록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두 개를 줬어. 자, 하나는 y는 ax 제곱이고 하나는 y는 bx 제곱이야. a와 b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양수. 자, 그리고 a가 더 폭이 좁으니까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양수인 순간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건 1, 2, 3, 4 보시면은 숫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크잖아. 그럼 a의 값이 더 숫자가 크구나 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내용도 한번 판단을 해보면 C랑 지금 D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문제에서 말하길 위에 있던 그래프들을 대칭해서 만든 그래프들이래. 그래서 y는 dx제곱이랑 y는 cx제곱을 적어놨는데 C와 D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럼 방금과의 차이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숫자를 이렇게 적어봤을 때 절대값이 커진다는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네. 그럼 절대값이 커지면서 숫자가 지금 커지고 있어? 아니면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오히려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C랑 D는 비교했을 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게 조금 지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만약에 A가 4였어. 그리고 B가 만약에 2였어. 아무 영향 없죠.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림에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럼 얘를 대칭한 거니까 D는 D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를 대칭한 거니까 그 다음 B를 대칭한 게 C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면. 그래서 기억에서 첫 번째로 A와 B와 C와 D를 더해놨어. 네.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떤 값으로 나오겠어? 0. 0이 나온다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맞네요, 그죠? 이거 맞는 얘기죠. 는 0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두 번째 절대값 B와 절대값 D가 비교했을 때 절대값 B가 더 크대요. 자, 그럼 B가 누구고 D가 누군지를 봤을 때 얘가 D고 얘가 B야. 그럼 누가 더 절대값이 커요? D가 더 절대값이 크죠? 그죠? 그러면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의 내용으로만 판단해도 답은 나와. 그림만 봐도 알아. 얘가 더 절대값이 크다는 게 딱 확실히 알아. 왜? 얘가 더 y축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예시 들었듯이 이렇게 예시를 든 상태에서 판단을 하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쉽잖아. 그치? 본인이 편한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얘는 아닌 거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 디귿.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음수 중에 나오겠죠? 그럼 C와 D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아까 판단했잖아. D가 더 작다라는 거 판단했죠? D가 더 작다라는 거 판단했잖아. D가 제일 작은가? 맞네요. 답은 기억과 D 두 가지가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68번이라 했나? 1168번 보도록 합시다. y는 5x제곱이랑 y는 5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의 공통점을 찾아내요. 자, 둘 다 깔끔하게 x제곱에 대한 식만 있어. 얘는 그럼 꼭지점이 둘 다 0,0이 맞죠? 그죠?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어. 지금 이거 빼기를 빼먹었는데 이거 빼기죠.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아니네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서 자 우리 아까 방금도 봤지만 y축에 대해서 얘는 지금 x축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쌤이 지금 착각했는데 디귿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얘네 둘 다 그림이 원점을 지나는 형태의 그림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얘네 둘 사이는 서로 y축 대칭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그게 아니잖아.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포물선 입장에서 요 1번 포물선과 2번 포물선은 각각 y축 대칭이 맞나요? 물어본 거잖아. 그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얘 y축 대칭 맞나요? 얘 y축 대칭 맞나요? 둘 다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맞다. 얘네. 자, 그 다음에 리을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대. 자, 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오른쪽 범위죠? 그럼 지금 요 5x 제곱을 보시면은 증가할 때 증가하는데 얘는 증가할 때 감소하네요. 그림이 서로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얘가 더 홀쭉하고 얘가 더 넓어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문제의 답과는 별개죠.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서 168로 갑시다. 168 질문. 1174번이랑 1175번. 요 두 개 말고 또 질문. 78번. 78번. 아 4번부터. 4번. 그림을 이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가 A고 B고 C고 D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의 포물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있는 점 B와 C를 이렇게 찍어서 얘를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얘도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 길이를 구해달라요. 근데 내가 B와 C에 대한 위치를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죠. 힌트를 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B와 C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냐? 힌트를 하나를 줬잖아. 어떤 내용을 줬어? 정사각형이라는 걸 줬잖아.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서로 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좌표들을 내가 구해야 돼. 그럼 좌표를 표현을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미지수로 하는 거야. 미지수로. 자, 여기를 A, 이렇게 해봅시다. X좌표를. 그럼 A, 했으면은 여기 Y좌표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한 거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수많은 그러니까 A, B, C, D 중에 굳이 왜 C를 미지수로 잡은 거냐면 일단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X좌표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여기를 그냥 미지수로 잡은 거야. 괜찮아? 자, 그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대칭성을 이루는 애잖아 지금. 그럼 여기 B랑 C가 서로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에는 아니고요. 여기 A와 D가 둘 다 X축 위에 있잖아. 근데 얘랑 평행한 선일 거 아니야. 그럼 B와 C는 자연스럽게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사각형에 대해. 아, 그럼 얘가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이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대칭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높이가 같은 순간이니까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a와 d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얘랑 x좌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럼 a, 0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여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a, 0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길이를 표현할 거야. 자 b부터 c까지의 길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간 거니까 2a구나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길이가 자 0에서 마이너스 a 제곱을 빼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잖아. 얘 지금 음수잖아, 그지? 아 여기 a 제곱. a 제곱과 2a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 방정식 됐죠? 2a 반대로 이항하고 a로 묶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가 몇이라고 나와? 0이거나 또는 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a가 0일 수가 있어 지금? 안 되잖아. 그럼 얘 버려. a는 2였구나. 마지막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둘레였잖아. 그럼 요 한 변의 길이 몇이었어? 4였던 거죠? 그럼 변이 총 4개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75번 1174번이랑 1175번 같은 문제 학교 시험에 그냥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거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 교과서에도 있어 비슷한 거. (1175번) y는 3x제곱이랑 y는 a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주고요. 여기 높이가 y가 9인 순간에 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a, b, b, c, c, d, d, e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서 상수 a 값이 몇인지를 구해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 B, C, D, E 중에서 좌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는 B, C, D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Y가 9인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Y가 9야. 그럼 X 좌표만 알아내면 되잖아. 근데 C는 어차피 X가 몇인 순간? 0인 순간. 그럼 B와 D는 이 이차함수에서 Y가 9인 순간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면 X가 나오지 않을까요? Y는 3X 제곱 식에다가 Y에 9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3으로 나누고 X는 뿔마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3이 여기고 플러스 루트 3이 여기 있겠네. 그럼 각각의 길이가 나왔어요. C부터 D까지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X좌표 길이의 차. 근데 여기도 똑같이 루트 3인 거 확인되죠? 그럼 D부터 E까지의 길이도 루트 3이겠네.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그럼 E의 위치가 나왔어 이제. 자, E는요. 얘도 높이가 9예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D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가는 거야. 그럼 D의 위치가 루트 3,9였으니까 얘는 2루트 3,9. 그럼 2가요.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어. 그럼 얘 대입하는 거. 대입하면 9는 12A구나 이렇게 나오죠. A가 12분의 9, 즉 4분의 3이었구나. 74번, 75번 이렇게 했고 한 문제 더 있었는데 지금 몇 번이었지? 78번. 78번.
원점을 지나요 했는데 내가 식을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 이거 적을 필요 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무조건 원점 지나는 그러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식이 y는 a의 x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a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근데 이런 포물선이 마이너스 3,27을 지난다고 했어. 그럼 얘만 대입해도 바로 a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대입을 하면 27은 9a라니까 a는 3이구나. 아 식이 y는 3x제곱이라는 식이었구나 구했잖아. 그럼 얘가 x, k, 18을 지난다라고 했으니 얘도 대입을 하면 18은 3k 제곱이다. 6은 k 제곱이다. k는 몇? 얼마? 6이다. 근데 양수기.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루트 6만이 답이겠구나. 3번 찍어주면 되겠죠.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170, 170 192. 1192번 네. 수업 너희 이제 고등학생 되려면 1년도 안 남은 거 알아? 내가 서로 끼치지 않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친구들이 있는데 졸업해서 1192번. 자 위에 있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라고 했어. 그럼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 자 항상 똑같아.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꼭지점의 x죠. 그럼 b 콤마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 뒤에 있는 상수항이 y잖아. 2p 제곱. 꼭지점 나왔죠. 그럼 이 꼭지점이 이 1차 함수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위에 있다 하면 뭐 한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2p 제곱은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다. 그럼 2p 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이거 뭐야? 인수분해 해야죠. 네. 인수분해 되네. 그럼 p의 값 중에서 음수인 거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오네요.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가서 172상 질문 1199번 73페이지도 포함이죠. 어? 1208, 1209 1199번. 다음의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다음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때 상수 ABC에 대해서 뭐 이런 값을 구해라. 지금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시계 형태이면서 뭔가 좀 미지수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럼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그냥 꼭지점으로만 판단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헷갈리는 게 없어. 얘를 먼저 꼭지점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b,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 그래프가 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를 평행 이동시킨 게 얘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은 뒤에 이렇게 6 더하면 되죠. y좌표. 이 결과값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c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가 같다 하면 c가 마이너스 8이다 다 나오죠. 그럼 이제 a 값은 a 값 어떻게 구하지 생각이 드는데 평행 이동만 했으면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자 모양이 안 바뀐다는 거 x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 그럼 a는 몇? 마이너스 1이구나. 쉽게 끝나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나왔네. 1208.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럼 여기 꼭지점을 이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P, Q인데 얘 Y좌표가 지금 어차피 몇이야? 0인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럼 P, 0이네. 그럼 뭐 얘는 어차피 0이라는 거죠. Q는 0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럼 P에 대한 내용은 내가 뭐만 알 수 있냐면 양수다. 요거밖에 모르겠어요. 좌표평면 위에 아무런 힌트 주지 않았죠. 그냥 P는 양수인 거밖에 몰라. 자, 이런 내용으로 다음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 그러면 A를 지금 쌤이 놓쳤는데 A도 뭐 손쉽게 알 수 있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양수. 자 그럼 얘 그림을 판단할 때 내가 뭐부터 항상 판단해야 돼? 꼭지점부터 판단해야죠. 그럼 꼭지점 적어보면 Q,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Q가 몇이라고? 0이라고. 0, A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가 지금 양수니까 0, A면 꼭지점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 양수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블록. 그게 완성됐잖아. 1번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부호를 통해서 그림을 판단한 거예요. 1209번. 얘도 똑같죠? 자, A 도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 1차 함수. 음수라고 했어요. A는 음수. 자, 그 다음 여기 위치가 y절편인데 1차 함수에서는 이 뒤에 있는 상수가 y절편이라 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b예요.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네요? 그럼 b는 뭐예요? 음수예요. a와 b의 부호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식을 다음과 같이 적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했어. 이게 꼭지점 b, 0이잖아. 그럼 b 음수니까 왼쪽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어. 자, A 음수. 아래로 블록. 답 몇 번? 3번. 그러면 라이트 線그때 142페이지까지 봤죠? 예. 142까지 봤어요. 오늘은 143
143을 봅시다. 143. 자, 그럼 143을 보기 전에 뭐 하나만 예시 들어서 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런 식을 내가 꼭지점을 알아내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두 부분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냐면 요 x제곱의 개수를 적고요. 괄호를 이렇게 열어서 얘네들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x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얘랑 여기 있는 애 곱해서 x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밖에다가 적는다 했어. 밖에다가. 그리고 여기 안에 뭘 집어넣어? 반의 제곱을 집어넣었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면 1이네. 그럼 얘랑 곱하면 2분의 1. 자, 내가 1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는 1을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얘랑 곱한 2분의 1을 내 마음대로 만든 거여서 2분의 1을 뒤에다 이렇게 빼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 그림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찍고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말했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이거 어떻게 구분짓는다고? 여기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다고 했어. 그럼 x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야 됐던 거야? 이렇게 널찍하게 마이너스 y절편은 마이너스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어야 됐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143페이지의 내용이 뭔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딱 143, 144, 145 딱 보면은 이제 내용 끝이야. 잠수 앞에부터 다시 제곱. 식이 이차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형태가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완전 제곱식 꼴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지금 절반 이상 성공이야.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는 거.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 이렇게 되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얘 전개하면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겠지, 그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 되는데 두 식의 차이점은 이 위에 있는 식으로 적었을 때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적었을 때는 내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 했어. 그 이유는 어딜 몰라서? 꼭지점을 몰라서.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고 꼭지점의 위치를 내가 알고 싶으면 이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야 된다 했어. 그럼 이 내용은 그림의 내용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냐? 또 그렇진 않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 B, C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봐보면 A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포물선의 모양새가 달라졌었죠. 모양이 달라졌고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되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 폭 달라졌었죠. 절대값에 따라서 A값은 그게 다야. 자, 그럼 C도 우리가 봤어 방금. C. 자, X에다가 내가 0을 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잖아. Y가 몇이라고 나와? C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 C의 값은 결국 누구랑 똑같아요? Y절편이랑 똑같아요. 얘는 Y절편. 자, 그럼 이제 B만 알면 되는데 B는요 축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이미 외운 사람들도 있는데 외워줘야 돼요. 자, 일단 어떻게 외우냐면 축이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인 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인 순간이 있어. y축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겠지. 축이 그냥 y축 자체인 경우가 있겠지. 자, 근데 y축이랑 축이 똑같은 경우, 그래프의 축이 y축인 경우는 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꼴에서 x 부분이 없다는 거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왼쪽과 오른쪽인 경우에는 여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럴 때 축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자, 그래서 a와 b의 부호를 봤을 때 둘이 부호가 같아. 그럼 축가 왼쪽에 있구나. a와 b의 부호가 다르네? 그럼 축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구분 지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요. 이 식에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먼저 A로 묶을게요. 식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 안에 뭐 집어넣어야 돼? 반의 제곱 집어넣어야 돼. 얘 반으로 나눈 거 2A분의 B니까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에요. 그럼 얘랑 곱한 거 빼면 되죠?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식이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적으면 2A분의 B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적을 때 여기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C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A 누구가 얘가 얘랑 곱한 걸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이 아닌 4A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x 좌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돼 있는데 축의 방정식도 그러면 꼭지점의 x 좌표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적힐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 음수면 왼쪽에 있는 거죠, 축이. x의 값이 음수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를 구분지었을 때 얘가 음수가 되려면 이 숫자는 오히려 양수가 돼야 돼요. 요 앞에 빼기 제외하고 여기만 보면. 자, 2A분의 B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A와 B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이 그러니까 A와 B를 곱한 꼴이잖아. 사실 부호만 봤을 때.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부호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가 양수래. 그러면 2A분의 B는 오히려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음수이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결론만 알아도 뭐 내용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결론 외우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일단 외우자고. 축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경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그냐면 같다. 같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그림이 얘랑 지금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럼 축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자, 축이 오른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그림이 뭐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축은 여기 있고 여기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반대로
1134번을 볼게요. 그림 이렇게 줬어.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래. 자, 축 오른쪽에 있잖아. 네. 그럼 a와 b의 부호는 어때? 다르다. 다르다는 건데 a의 부호부터 먼저 판단하면 되겠네. a는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어서 얘네 둘이 부호 다르다 했으니까 b는 음수다. 자, 그 다음 c는 여기 음수니까 음수구나. 이렇게 싫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143페이지 문제 지금 풀고 쉽시다.